이번 강의에서는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서비스나 제품의 특징, 그 다음에 고객의 감정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비스 성공 실패의 원인에 대한 기인이 해당되고, 네 번째는 공평성의 지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고객, 가족 구성원, 동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딱 다섯 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총 다섯 개 중 하나가 틀어지겠죠. 그 유형이 한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연결 짓는 문제가 있어요. 그 초창기 2014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제품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의해서 고객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 특징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서비스의 특징, 그 다음에 가격 수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품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친분, 그 다음에 고객과 수준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이 요소에 해당하는 요소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고객의 감정은 고객의 서비스 전 감정, 그죠? 그 다음에 소비 체험으로부터 얻는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서비스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 그래서 오늘 기분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굉장히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거는 기업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고객의 감정, 기분,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성공이나 실패 원인에 대한 기인은 이것은 서비스가 실패가 일어났다면 왜 실패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 서비스 만족 또는 불만족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그 이유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기인이 원인에 대한 뭐를 찾아가는 거다? 근본 원인,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평가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 다음에 빈도수가 좀 높은 게 공평성 지각이에요. 공평성 지각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때 나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공평한 서비스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는 거. 그래서 서비스 전달자의 공평한 서비스 전달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침,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고객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동료들은 어떤 걸 하는 사람인가요? 물건을 써보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좋아, 이런 점이 좋아, 저런 점이 좋아 라고 뭘 하는 거죠? 구전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는 구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고객, 가족 구성원, 동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구전을 선택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빈도수로 보면 공평성의 지각, 그 다음에 구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품 서비스 특징,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유형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한 가지 유형만 지금 나와 있는데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고객 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 중,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네요. 내용이, 그죠? 제공된 서비스의 만족 또는 불만족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뭐라 그랬죠? 기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인,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예를 찾아가는 문제였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 5가지 요소도 기억을 해 놓아야 되는 거. 그래서 총 문항수로 봤을 때는 4문제 이상이 여기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이제 간접적인 요소가 있고 직접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학교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직접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학교의 어떤 취업률, 뭐 이런 것도 보겠죠, 요즘. 취업률, 그 다음에 등록금, 가격이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종사하는 교수 또는 뭐 직원들의 서비스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는 해주는가 해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간접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이 대학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체육관을 개방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자, 사례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자, 직접적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간접적인 요소 찾기,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직접적인 요소에서 성능, 기능, 가격, 분위기, 종사원의 서비스, 사후 서비스,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적인 요소에서는 기업의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 그래서 뭐 환경보호운동, 이런 것들,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하는 거, 또는 뭐 복지나 시설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로 비추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례가 이제 스마트폰의 사례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살펴보시면 스마트폰의 성능, 그 다음에 가격, 판매원의 서비스 수준, 기업의 사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된다? 간접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간접적인 요소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사례로 유추해 봤을 때 다음 중 간접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 사례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기 쉬운 문제니까 풀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네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A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갖는 고객 만족 요소 중 간접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풀었던 사례가 그대로 있죠. 밑에.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 간접적인 요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두 번 시험 치를 동안 뭐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걸러 한 번씩 돌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문제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굳이 안 외워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 결정짓는 요소 5가지를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직접적인 요소가 있고 간접적인 요소가 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 이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